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네, 요즘 이제 연말이라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민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요 정도가 되겠는데, 요 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에 갑툭튀한 이상한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갓반고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도대체 갓반고는 뭐야? 뭐가 달라? 그리고 그 갓반고는 어떻게 알아봐? 가면 유리해? 불리해?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이제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종합전형도 좀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특목고에 가도 될까? 하는 고민이 진짜 많으신데, 특목고가 아닌데도 일반고인데도 지역을 대표하고 서울대 입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들어가면 공부를 엄청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리가 일반고가 아니라 갓반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갓반고들은 가장 대표적인 갓반고들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뭐 상문고, 서울고, 숙명여고, 증산고, 그 다음에 진선여고, 대진고, 반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일여고, 중대부고. 그리고 비평준인 곳들도 갓반고에 속하죠. 그러니까 비평준은 뭐냐면 중학교 때 내신 점수가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주 사대부고가 되겠죠. 파주에 있는 한민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논산에 있는 대진고, 그리고 충북에 있는 충주고,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 안 드렸어도, 방금 말씀 안 드렸어도 지역에서 좀 유명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지역에 뭐 김포면은 김포고, 수지에 수지고, 이런 학교들. 그리고 분당에 있는 낙생고, 이런 학교들 공부 좀 하고 서울대를 5명 안팎으로 막 간다. 그런 학교들을 보통 갓반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학교들은 보통 교내 활동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들어가는 자원들 자체가 수준이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 못하는데 갓반고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시험범위다. 시험범위 엄청 넓습니다. 그냥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서만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거기에 조금 모의고사 플러스 하던가 안 하던가 이런데 갓반고들은 모의고사 연계가 아주 살벌해요. 그래서 교과서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연계해서 시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에서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다 보니 모의고사를 좀 풀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이번에 2021년, 2022년 서울대 입결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수시종합이 축소되었고 그 축소된 수시종합도 일반고가 합격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정시 준비하고 어차피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갓반고에 가서 열심히 모의고사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갓반고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 갓반고들, 이런 갓반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이쌤의 공부톡톡.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지역, 우리 동네에서 어느 고등학교 공부 진짜 잘한다더라. 거기 가면은 학생들이 뭐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다 나온다더라. 서울대를 엄청 간다더라.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처음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이나 중학교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동네 학원은 굉장히 그런 갓반고를 잘 알아보고 있고 그런 학교 내신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비평준 지역의 경우는 중학교 내신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니까 그 중에 가장 높은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갓반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갓반고는 그 비평준 지역에 있는 갓반고는 사실은 지역에서 조금 더 잔인하고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해보면 서울대 갈만한 좋은 대학교 갈만한 자원을 중학교 때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입결이 그 지역 전체의 입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반고가 좀 많은 편인데
중학교 때부터 그 지역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외부 지문을 프린트로 막 내보내고 문법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서 주변에 학원도 많고 학원 안 다니면은 고득점 받기 정말 힘든 그런 중학교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학교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몰리는 고등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중학교를 성실하게 이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고등학교가 또 갑방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고등학교도 갑방고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론 입학이나 고등학교를 평가하는데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서울대 입결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심플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결을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전체 수는 대략 2,300개교 그리고 서울대 1학년 정원은 대략 3,400 그래서 학교당 1명에서 2명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최상위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한 학교에서 50명 넘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의 서울대 입학생의 숫자는 0입니다. 대부분 일반고는 0명이에요. 게다가 특목고들은 또 외고나 국제고 할 거 없이 10명 정도 안팎으로 보낸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0명인데 아니 우리 동네 일반고가 5명 안팎으로 서울대를 보낸다? 그 학교는 갑방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그러면 갑방고에 가는 게 무조건 옳으냐? 가면 무조건 좋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갑방고에 가면 아무래도 갑방고의 전체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 모의고사 평균 점수, 수능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월등히 높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일반고보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도 되냐, 내가 가도 되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서울대를 5명 정도 가는 갑방고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학교의 입시 결과를 생각했을 때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서울대 5명 가니까 연세대도 5명, 고려대도 5명, 성균관대 5명, 서강대도 5명, 뭐 경희대, 중앙대 다 5명씩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입결이 다 5배씩 하겠지? 다른 학교는 1명 가니까 다 5배씩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그림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재료가 뚱뚱한 햄버거를 예상하시는데 진짜 이럴까요? 만약에 이러면 전교 등수 절반 정도 하는 애도 인서울 되는 거거든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교 등수 절반 정도 되는 애들은 수시로 나는 교내 경쟁에선 졌지만 수시로 인서울 정도 쓸 수 있겠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학교에서 보기에는 그냥 갑방고고 일반고고 다 일반고인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면 수시의 기회가 없는 것은 다른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햄버거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텅 비는 위에서 몰리니까. 그래서 수능을 공부해서 대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비해 갑방고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내신에선 안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러 갑방고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하는 애들이 많고 내신에서 모의고사 수능도 많이 연계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이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랑도 요거 가지고 이게 갑론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고등학교에 모의고사 연계가 많이 된다고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쭉쭉 올라갈까요?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건 사실 전 3등급이거든요. 3등급 위로 올라가가지고 싸우는 거는 수능에서 하는 거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연계한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갑방고에 간다고 해서 모의고사 무조건 1, 2, 3등급 받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갑방고에 5등급, 6등급, 7등급인데 그래도 모의고사는 2, 3등급이야. 이런 학생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수능 성적을 올린다, 모의고사가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수능 전문학원, 모의고사 전문학원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직선적인 방법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사실은 갑방고는 그래도 명문고등학교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빠져들기보다는 그냥 일반고에 가서 내신 어느 정도 따시고 수능 준비해주는 학원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신도 괜찮고 수능 성적도 괜찮은 학생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위험한 점입니다. 전 대부분 이걸 더 크게 봐요. 갑방고에 가서 모의고사 안 나오면 어떻고 잘 나오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의고사 점수, 수능 점수는 본인의 역량이라 나오는 만큼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갑방고에 가면 눈높이가 올라가 버립니다. 학생들이 약간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이 특목고 부심이 있듯이 갑방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갑방고 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인데, 내가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니네 학교가 대단한 학교인 거 맞죠? 그리고 니네 학교의 최상위 등급 학생들이 대단한 거 맞죠? 근데 너가 대단한 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계속 높은 학교를 목표로 하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나랑 같이 공차고 농구하고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 학생은 고려대를 간다고 하고, 별 멍청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눈높이가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런 부심을 갖고 결국은 굉장히 상향 지원을 해요. 하향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갑방고를 알아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못 알아봐요. 그냥 일반고라는 거죠. 일반고 학생인데 뭐 등급이 낮은데 우리 학교 왜 썼지? 하고 이렇게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갑방고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건 갑방고 부심입니다. 이거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재수의 지름길이에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오늘은 학력이 매우 좋은 일반고, 다시 말해 갑방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방고에 가면 무조건 들어가면 전교 꼴등도 인서울 한다더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가면 시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잘하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학교니까 각오가 많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 많이 하고 가셔야 되고, 지금 또 방학인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인이라서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입학 전이 마지막 기회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